요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등락 너무 심합니다. 주식시장의 미래는 정말 참으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당장 하루 후 내일의 주가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대강이라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이 하루 종일 흐르는 선물지수를 보면 상승을 하루 종일 했다가도 막상 정규장이 열리게 되면 폭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선물지수가 하루 종일 하락을 하다가도 또 장이 열리게 되면 의외로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22년도 하락장 많은 분들 함께 경험했죠? 이걸 경험한 후에 23년, 24년, 2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역대급으로 오른 겁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무려 2년 동안에 70%, 연평균 1년에 10%, 2년이면 한 20몇 %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70% 이상 폭등을 하다시피 나스닥 100 지수는 107%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00% 가까이 한 9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특히 지난주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3일, 4일 이틀간에 폭락을 했죠. S&P 500 기준으로 지수가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 5일째 거래 중입니다. 주 5일째 거래 시작했던 1952년 이래 S&P 500 지수가 단 2거래일 사이에 지난주 3일, 4일처럼 2거래일 동안에 10% 이상 하락한 경우는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검은 월요일로 유명했던 1989년 10월, 그 다음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2008년 11월, 또 얼마 전 2020년 3월 코로나 때 단 3차례 뿐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이날 단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 폭락했어요. 하루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오히려 다우의 반, 11% 빠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다우보다 덜 타격을 입은 이유가 단순히 너무나 많은 매도 주문 때문에 시스템이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는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일거래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해, 지금까지 역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또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2020년 봄에 코로나 대유행, 이 이후로도 숱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여전히 하루 기준으로 보면 검은 월요일, 그때의 증시 낙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증시가 폭락한 날은 그 요일 앞에 블랙, 검은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검은 월요일은 오늘날 각국 이 증권거래소에서 시행 중인 이 변동성 보호제도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검은 월요일 이후 S&P 500 지수가 한 번에 7%, 13%, 20% 하락을 하게 되면 일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1997년 아시아 위안위기 IMF 이후 199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종합지수, 지금 이 시장에서 말을 하는 약세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2월 1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그때 2만 넘었었죠. 2만 174 대비 현재 23%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소규모 주식구로 구성이 된 러셀 2000 지수 또한 최고 대비 28%, 나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마저 약세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수 S&P 500은 2월 19일 최고치 6144,
6,144에서 지금 20% 직전 약 18.7% 하락 중입니다. 이 하락장이라는 것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이런 지수가 고점 대비 20% 하락을 하면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에는 공식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런 약세장 진입은 월가가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7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발표로 시장을 뒤흔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확률이 경기 침체 빠질 확률 한 40%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하락장, 경기 침체 이거의 차이점 보면 종종 이 약세장은 경기 침체에 선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세장은 이 주식이나 이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기 침체는 한 국가의 이 재화, 서비스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 것을 측정을 할 때 경기 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가장 핫하죠? 가장 뜨거워요. 트럼프의 이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와 또 일부 국가에 대한 더 높은 세율.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가장 광범위한 관세 발표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취해진 후 행정부 관계자들이 월가의 경기 침체 전망을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대부분 상승으로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지수가 처음에 장 열렸을 때는 폭등을 하다시피 지수가 4% 이상으로 막 올라왔어요. 크게 올랐다가 마감 시간으로 가면서 반대로 완전히 우하향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 밤도 일단 상승하면서 장을 열었지만 내일 새벽 5시에 마감이 되어봐야 알 수 있듯이 요즘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에 주식 투자 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이 주식 이 증권 앱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이 지수가 떨어졌는데 수익이 더 올랐다는 분들은 아마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대신 수익률이 좋았던 수익률이 많이 깎아먹었을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면 한동안 앱을 닫으세요. 어떤 분들은 앱을 지웠다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런 구간을 지나가는 과정의 좋은 지혜 중에 하나가 앱을 안 열어보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침착함을 유지하라 라고까지 조언까지 해줬어요. 스콧 베산트 재무장관은 은행가들에게 경제 상황이 꽤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금융주 이 시가총액 1등이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제가 경기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관세를 인상한 국가는 중국뿐이었다고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중국과 협력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00개국에 가깝게 부과한 이 상호 관세가 하룻밤 사이에 발효되었습니다. 또 여기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4% 관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또 미국처럼 50%를 또 인상을 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2라고 그러죠. 미국과 중국. 세계적인 주요 이 두 개국 간의 관세 난타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증시는 출렁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슬기롭게 이 구간을 잘 넘겨야 합니다.